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2월 2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별진료소의 확대에 대해서입니다. 1월 28일 288개였던 선별진료소를 2월 1일 532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 등 지역을 다녀와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우선 의료기관으로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1339로 연락해 주시고 상담 결과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료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 및 대응 방안, 행동 수칙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대해서도 최근 사흘간 상담원을 150명 추가 채용하였고 2월 4일부터는 총 188명의 직원이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우한 규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입국한 368명 중에 유증상자 18명이 있어서 별도 격리되어 검사를 받았고 1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유증상자를 제외한 1차 우한 교민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한 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분 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로 입국한 333명 중 유증상자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입소 교민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교민들은 14일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 없이 지내시고 또 시설 내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14일 퇴소 후 귀가 조치 시의 추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신 701분의 교민들이 퇴소 시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력 동원하기 위하여 중소분 회의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월 3일 월요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 반에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의 차관과 16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확대 중소분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들은 11시 브리핑에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배석하신 분은 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에서 기자님 3분 손을 드셔서 그렇게 질문하고 좀 이따 서울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한 분 해주세요. KBS 이승훈입니다. 임시생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교민 한 분이 오늘 감염된 거로 나왔는데 이분이 어디 계시는 분인 건지 진천인지 아산인지 그리고 이분 뭐 가족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던 건지 이런 여부들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하신 교민들은 저희가 바로 공항에서부터 이송을 해서 이제 1인실로 다 지금 들어가셨고요. 1인실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아산에서 아산에 있는 시설에서 밤중에 지금 증상이 발생을 해서 NMC로 이송을 해서 현재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옮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좀 부분도 그건 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송을 하면서 전부 그분들을 1인실로 다 입소시켰고 다 1인실로 입소한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분 외에는 다 음성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기자님? 안 하세요? 예, 그럼 임 기자님 다. 네, 세종에서 질문 세 분이 다 같은 질문이셨고요. 그럼 우선 세종에서 추가 질문 2개를 더 받고 서울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어진 질문인데 그분은 이제 건강 상태 김포공항에서 확인할 때는 왜 못 걸러졌는지, 그리고 공항에서 쟀을 때 어느 정도 열이 있었던지 뭐 그런 거 확인이 됐는지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공항에서 하는 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증상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입국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 질문서와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먼저 검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송을 시키고, 이송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을 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그 전에 어떤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 그 아마 저희가 검역 단계에서 체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검역 단계에서 입국 시, 그러니까 출국 시에 한번 체크하고, 입국 시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입소하고 나면 하루에 2번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가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앞에 출입문에다 붙여놓게 돼 있습니다. 그 붙여놓으면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또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NMC로 이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환자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없었을 거라고 아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항공이랑 버스, 비행기랑 버스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 접촉이 이제 없었다고 보시는 건지,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항이랑 버스, 비행기랑 버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 혹시 바로 근데 옆에 지금 아까 붙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지금 이제 시설로 오셨고, 임시생활시설로 오셨고, 거기서 검체를 채취를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음성이고 그분은 양성인 겁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이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잠복기라는 게 지금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분이 비행기에서 2층으로 분리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랑 당연히 옆에 앉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방안의 방안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성이라고 해서 다 그냥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군산에서도 처음에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뀌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2차로 오신 분들 7명 발열 있으신 분들, 그분들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나, 그리고 1차 때 귀국 못했다가 2차 때 들어오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추가로 이송 신청하신 분 계신지 좀 지금 이거 질문을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개를 쏟아내시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네, 질문을 우선 그냥 네, 저희 실무자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여기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중수본의 교민지원 TF의 유보영 과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해한 거는 1차에서 중국 검역에 걸려서 못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은 2차에 비행기를 탑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로 시설에 입소를 했는데 2차로 들어와서 무증상자여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검체 채취만 저희가 어젯밤에 완료를 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접촉자를 좀 더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그분들을 다 1인 1실로 쉽게 얘기하면 자가격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원래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2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어떤 불편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 의료진이 거기서 상담하고 진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저 혹시 추가 신청하신 분 교민 더 계신지 그것도 아, 예, 지금 추가 신청 아까 7분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유증상자 7분에 대한 것은 전부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요. 지금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 검체를 채취해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우한 지역에서 교민은 지금 외교부에서 교민들의 그 의견을 좀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로 지금 그 입국을 갖다가 신청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협의 중에 있고 아직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통보받지를 못했습니다. 저 기자님 질문이 2차로 입국한 유증상자 7명 대상으로 국립의료원 진단검사 중이다에 대한 검사가 언제 나오냐는 거를 여쭤보신 거죠? 네. 실장님 요거를 지금 저희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2차로 들어올 때 유증상자라고 한 분들 7명 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 완료했고 그분들은 모두 전원 음성이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 입소하신 분들을 검체를 채취를 다 해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검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에 진단 검사 중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공지나 정정 등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2분 더 받고 세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저 경향신문의 박지영 기자입니다. 아까 답변 까먹으신 것 같은데 활동 환자 음성으로 나왔다가 병원에서 양성을 다시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는지 혹시 지금까지 음성 판정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오지 않았고 지금 추정이라고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미리 확인을 하고 계셨는지 국제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어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은 25분 이후에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을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분 더 하시고 세종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입니다. 저도 8시 반에 한다는 확대의 내용을 저도 설명해 주세요. 매일 아침에 장관님하고 이제 시도지사 부지사인가요? 그래서 회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좀 자세한 내용이요. 지금 저희가 중수본 회의를 관계부처 회의와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일 합동 점검 회의라고 해가지고 관계부처와 시도가 같이 참여하는 회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효율성을 좀 확보하고 또 아침에 의사결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환자가 양상이 좀 다르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회의를 통합해서 장관이 직접 주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세종에서 받겠습니다. 저희 기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자님 외에 다른 분을 먼저 받고 기자님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님, 그리고 기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하시죠. 이투데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에 관련해 갖고 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의 제한 문제는 그 이제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런 조치를 일부 취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건 사실이고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관계부처의 의견들을 갖다 현재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잠시 다음 질문을 먼저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KBS 양예빈입니다. 그 15번째 확진자는 오전 자료에 따르면 능동 감시 중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수원시는 자가격리 상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그건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브리핑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 한 번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들어오신 교민 700분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해서 그 중에 이제 이제 확진자는 1명으로 확인된 거네요 지금. 그거 하고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오늘 5시 반에 브리핑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실 건지 그 부분 좀 간단하게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이 701명이고요. 1차로 368명, 그다음에 2차로 333명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1차로 들어온 368명 중에 350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유증상자 18명 그리고 350명 이게 368명인데 유증상자 18명에 대해서는 검사해 보니 전부 음성. 그다음에 이제 350명 중에 양성이 한 분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2차로 입국한 33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증상자가 7명, 나머지 326명이 있습니다. 근데 유증상자 7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는데 음성, 326명에 대해서는 검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유증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증상자가 확진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지금 격리되신 분 중에서도 유증상자가 추가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26명 중에 검사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 다 검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01명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에 대한 것은 다 끝났고 2차 중에서도 7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고 이제 나머지 326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 중이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아산에 계시다가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신 우한 교민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31일 날 시설에 계시다가 좀 더 언제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증상이 확인됐고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진 판정까지 받게 됐는지를. 그건 아마 지금 저희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3명 추가로 발생한 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역학조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아마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 질문 손을 드셨는데 순차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방금 그 1차 그 입국 교민에 대해서는 검사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 외 전에도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자가 모니터링 매일 2회 실시하는 그것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검사를 또 한 번 돌려보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그 2차는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2차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지금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하면 검사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1인 1실에서 좀 자가격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2번 이상의 그 2번의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소하기 직전에 14일이 경과하면 퇴소하기 직전에 다시 전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조선일보 상무입니다. 어제 저기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출입구 차량 소독기 좀 고장났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몇 시간 동안 왜 고장난 건지 확인이 됐는지 또 다른 소독기는 문제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홍종환입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해당 사항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한 분 더 받고 세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질문해 주세요. 네, 함께 해주시는 만해 기자인데요.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답변이 없어서 오늘 5시 반에 정상님 브리핑 하시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정부 요구를 믿고 전면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로 검토 중이신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좀 검토 고민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계절성 독감보다는 전염성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지역 사회의 전파는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는 우한시 입국자 입국하신 분 또 국내 접촉자, 일본 접촉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발생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님께서 확대 범정부 확대 중수본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지역 사회의 이 확산을 방지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장관께서 회의 종료 후에 다시 또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면 질문 다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KBS 이승훈입니다. 임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까 1인 1실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뭐 방에만 계속 있으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마주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 좀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도 이제 불안한 마음에서 이제 귀국을 하셨을 텐데요. 우선은 교민들께서 협조적이셔가지고 실제로 되게 상당히 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1인 1실로 되어 있어서 방에서 나오시질 않아요. 일단 나오시지 않는 게 또 원칙이긴 하지만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뭐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신문, 뭐 도서 아니면 인터넷 활용하게 한다든지 그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 상담도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배치해서 필요하면 그분들이 원하시면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또 의료진을 갖다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또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방에만 계시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지금 의심 환자분들, 검사 중이신 분들은 모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격리되어 있는 건지 한 가지 여쭙고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점차 부족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대책 같은 것들은 나와 있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국가지정 병상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0병상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도에서 지정한 또 격리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병상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은 다 대부분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그분들 모시고 거기에서 검사와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질문 받기 전에 참고로 방역본부 브리핑은 정확하게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서울에서 기자님. 네, 질문하세요. 네. 저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입니다. 그 격리 병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은 몇 병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300 그 민간 병원까지 합쳐서 격리 병상이 몇 개나 또 총 가용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좀 취합하실 수 있으면 다음에 지금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때라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0병상 국가가 확보하고 있고 시도에서 얼마 확보하고 있고 민간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얼마나 확보하고 있다. 이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료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저 새누리의 정민호 기자인데요. 네.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했다고 지금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 문제 포함해서 지금 그 해외에서 지금 확진이 된 분을 접촉으로 다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해외 접촉자와 만난 뭐 환자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WHO와 위프로 그 서태평양 지역의 그 WHO 기구하고 그리고 뭐 해당 국가들과는 저희가 긴밀하게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중일 저희가 그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한중일 쪽에 같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또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통보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지금 우리 다음에 이제 그 EOC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28분이라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생방송 특보 등을 물려놓은 곳들이 많다고 해서 정확하게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은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수본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담당관 고재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은 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 현황이나 특히 역학조사 중간 경과는 현재 진술 등을 기초로 1차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결과에 따라서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0분에 본부장님 들어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9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3명이 증가된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째 환자는 28세 남자 한국인으로 1월 31일 우한시로부터 임시 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 교민 368명 중 1명입니다. 1차 입국하신 교민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1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분은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 어제 아침에 약간의 기침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정보가 나오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입국 시에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1차 입국하신 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2월 1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신 2차 입국 교민도 전수 진단검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선 시행된 유증상자 8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4번째 환자는 40세 여자 중국인으로서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5번째 환자는 43세 한국인으로서 1월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하였으며 당시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여 관리 중이던 대상자로 2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8번째, 12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67명입니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 3명이 유증상자로 확인이 되었으며 2명은 음성,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8번째 환자는 7번째 환자와 우한시에서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로 귀국 시 같은 비행기 옆좌석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들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완료되어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 의료기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환경소독은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3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가족 1명이 확진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 의료기관, 음식점, KTX, 극장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2일 오전 9시 현재 총 429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15명이 확진되었고 32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 87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접촉자 683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며 이 중 5명이 확진 환자로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하신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 상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에 앞서서 1페이지 숫자 오류가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1페이지에 2차 교민도 전술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며 우선 시행된 유증상자는 8명이 아니라 7명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 표기가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 말씀드립니다. 그 1페이지에 2차 입국 교민 중에 유증상자가 8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정정 말씀드리며 저희가 나중에 자료 배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는 기자님, 세종에서 3분 정도 질문 먼저 받고 또 당산으로 넘기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이투데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 8번 환자 보면은 중국에서부터 증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뭐 대중 목욕탕이라든가 뭐 다른 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8번, 12번 같은 경우가 접촉자가 좀 많은데 이 중에서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역이 지금 제대로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8번 환자는 어저께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격리가 해제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출이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지역사회 접촉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랑 같이 그 파악을 해서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의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국적이 중국인이시고 또 입국을 중국에서 하신 게 아니라 일본에서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또 저희도 이제 그 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입국자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확진되신 분하고 접촉이 있었다라는 그런 통지를 받고 그리고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진단이 된 사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초기에는 발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일반적인 감기나 인플루엔자랑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런 그 노출력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초기부터 이게 신종 코로나라고 의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1차 입국자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이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100%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잠복기 8번 환자처럼 잠복기 상태일 수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하나 여쭙고, 두 번째로는 15번 환자 같은 경우는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데 이게 옆자리를 앉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건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 입국하신 교민들께서는 지금 1인실에서 격리가 되고 또 그 시설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혹시 이런 일본에도 유사하게 세대의 비행기로 나눠서 566명이 일본 교민들도 귀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본인 경우에도 확진 환자가 3명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런 유사한 병원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5명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입소하시면서 바로 전수검사를 하시게 된 거고요. 14일간은 잠복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가격리 그 시설격리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14일 날 퇴소하실 때 한 번 더 검사를 좀 확인을 해서 그 사이에 혹시라도 있는 그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 귀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성이라도 나중에 다시 양성으로 네, 그 사이에 잠복기 사이에 또 그 발병하거나 이렇게 발현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됐다기보다는 그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14일 정도를 격리 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최종 검사를 확인한 후에 귀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세종에서 혹시 질의하실 기자님. 네. 네, KBS 양예빈입니다. 15번째 확진자는 오전 자료에 따르면 능동 감시 중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수원시는 자가격리 상태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랑요. 그리고 14번째 환자가 12번째 환자 가이드 부인인 걸로 알려졌는데 돌아다닌 곳이 너무 많아서 역학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5번 환자분은
접촉자, 기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능동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저희가 이제 능동감시, 자가격리가 조금 혼동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가격리된 상태에서도 하루에 2번씩 저희가 전화해서 증상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아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간 것 같고, 현재 그 즉각대응팀이 지금 현재 나가서 환자의 상태나 이런 거를 최종 확인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고 자가격리 중에 확인이 된 건데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이 가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내 접촉자로 4번 환자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중이었고, 그 중에 증상이 발생해서 검사하여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4번째 환자가 네. 12번째 환자와 14번째 환자가 이제 부부신데요. 두 분께서 이제 진단되기 전에 좀 지역사회에 동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시도하고 보건소가 동선은 다 파악이 됐고, 그 동선별로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각 지역별로 노출된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와 소독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당상 기자실의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님 순서대로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가지만 좀 더 한 가지만 좀 먼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그 우한시에서 오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노출된 그런 장소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하셨거나 그 장소를 방문하셨던 분들께서는 유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로 신고하시고 보건소의 선별 진료를 통해서 그 검사를 좀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장소냐고 하면요, 아까 7번하고 8번이 같은 좌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좌석만 같은 게 아니라 우한시에 그 체류하실 때 그 우한시에 있는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하고 연관된 환자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15번 환자도 그 장소하고의 연관성이 의심이 돼서 추가적인 조사는 즉각대응팀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명의 그 확진자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거나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어서 우한시에서 입국하신 분들 또는 우한시를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한시의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 더 플레이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더 플레이스에서 거주를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발열 또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좀 더 별도로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상 기자실에서 기자님 질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이미지자고요. 이제 12번 환자 동선 같은 경우에는 구청주에서 어제 선별적으로 공개를 했고, 15번 환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에서 이보건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어디 격리에서 영을 선별적으로 지금 공개는 했는데, 질본 발표하고 또 수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좀 질본도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정도로 공개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용 관련 설명 부탁드리고, 추가로 지금 12번 환자 따님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걸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검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지금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선에 대한 그 정보 공개를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런 장소를 가시다 보니까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이게 오류가 나면은 안 돼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 검사가 진행됐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검사는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교양성분 중앙일보 기자님 하시고 그 다음에 경향 기자님 네, 해주시죠. 저 중앙일보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민분들도 그렇고 접촉자분들도 그렇고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하고 격리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증상 발현 이전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예를 들면 8번 분산 환자처럼 음성이 나와서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이렇게 양성으로 뒤바뀌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격리 해제를 시켜도 되는 건지 적어도 14일간은 자가격리를 좀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그 8번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 검사가 음성이었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2차 검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자 관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전혀 없는데 음상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병 여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가격리 상태로 14일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에서 한 분 더 받고 그러면 세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JTBC 대행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안에서 들어오신 2,991명 전수조사 중이신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연락 안 받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연락 받으신 분들 있는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다음은 국제 협력 관련해서인데요. 12번 환자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 당국의 통지가 없었고 제주도에서도 방문 후에 중국에서 확진받으신 환자가 중국 당국에서 통지가 온 게 아니잖아요. 항공사에서 통지가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제 감염이 계속 늘어나는데 국제 협력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그 확진자도 늘고 접촉자도 늘어서 역학교사 인력 부족하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역학교사관 지금 투입 중인 질본 역학교사관 그리고 시도 역학교사관 숫자가 어제 공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인원으로 좀 가능한 건지 세 가지 여쭙습니다. 12번 환자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중국이 국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확진 환자의 접촉자의 명단을 중국 정부로 통보를 하신 거고요.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가 국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사전에 통지는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분의 신고를 받고 일본에 확인한 결과 그 접촉자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좀 더 그 정교하게 국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려면 국적 기반으로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출국했는지까지를 좀 확인해서 이중으로 체크해 주는 것들을 좀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단 중국으로 접촉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를 하신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저희한테 통지로 오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도 IHR로 통보를 하지만 또 노출 장소가 발생한 항공기에는 또 조치를 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각 국가마다 국가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내셔널 포컬 포인트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국가별 이 감염병 위기 담당자들 간의 연락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그걸 또 WHO가 이제 그걸 총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통제하는 그런 시점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관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숫자를 또 틀리게 말씀드리면 안 돼서 그래서 저희 중앙도 굉장히 많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조사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민간 중에서도 역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그 시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저희 역학조사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임명해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들을 시도에서 지금 일부는 진행하고 일부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족한 인력은 민간의 역학조사관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황표는 한번 우한 입국한 2,991명 전수조사 진행 상황 보겠습니다. 네, 그 전수조사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거를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숫자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숫자를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통보받은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중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콜센터를 통해서 또 전화를 확인하고 있어서 더블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서 이 둘 간의 정보를 좀 취합을 해야 돼서 집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세종에서 두세 분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으신 우리 SBS 기자님 먼저. 강연입니다. 그 아까 농육장님께서 그 교민들 중에 증상자 확진자가 밤에 증상이 나타나서 NMC로 갔다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수 진단 검사 과정에서라고 했는데 왜 이제 같은 말인 거죠? 이제 좀 자세하게 어떤 과정으로 확진이 돼서 갔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2번 환자 그 이제 서울의 중구에 있는 면세점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쇼핑몰이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가 같은 건지 그리고 이것과 이제 CGV 이렇게 영화 관람까지 했는데 이제 접촉자가 135명이라는 게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13번 환자분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입소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검역 당시나 입소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검사는 진행하셨고 저희가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여쭤봤을 때는 어제 오전에 기침 증상이 약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격리병상으로 양성 확인하고 격리병상으로 이송이 되었고 이게 초기에는 이제 약한 증상이 있다가 진행이 되니까 아주 초기이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전수 검사를 먼저 했고 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송하고 이러면서 증상에 대한 여부를 더 확인을 해서 그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전수 검사가 먼저인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접촉자 숫자는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늘어날 수 있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의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12번 환자. 면세점 방문한 부분은 왜 여기 자료에 안 나오는지 공개를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그 상세한 동선까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피 이문석 기자인데요. 아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이 없어서 그 어제 연락 안 된다는 50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금 그 보건소에 그 50명에 대한 그 소재지 파악 및 추적을 하라고 그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에 대한 취합이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취합 중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받고 당산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한 번 더 하지 않은 기자님. KBS 이승훈입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추가 확진자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2번 환자처럼 뭐 그 다수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혹시 하시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5번째 환자 보니까 이분도 열흘 넘게 있다가 지금 입국한 지 열흘 넘게 있다가 그 양성 여부가 나온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이런 여부들이 발견이 되면 지금 인력이나 이 체계로 이분들 접촉자라든지 이런 거 계속 지금처럼 꼼꼼하게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15번 환자분의 경우에는 귀국은 1월 20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네 번째 확진 환자의 기내 접촉자로 통보가 돼서 자가격리로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2월 1일부터 증상이 생겨서 그날 저희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입국은 1월 20일 날 하셨지만 증상이 발생한 거는 2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날짜와 발병 날짜가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사례마다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 직업 직업은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간의 그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당산 잠깐 갔다가 넘어와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제가 받기로는 당산에서 채널A,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한겨레 이렇게 4분 받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분 순서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인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2번 환자 동선을 보면 정확하게 면세점은 싹 빠져 있거든요. 근데 면세점에서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추가 조치한다고 발표하고 지금 어제 보건소에서도 이미 방역을 완료했다는데 왜 이분 동선에서 면세점만 빠졌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대소변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외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전염 경로에 대해서 추가로 좀 파악할 정보가 있을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대소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메르스 때도 뭐 설사 증상이 보이는 환자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저희도 환자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검체에 대해서 또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을 일으키고 어떤 증상을 더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떻게 분비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 연구 중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신종감염병이다 보니까 더 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저희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뭐 대변이라거나 소변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검체를 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변을 통해서 또는 PCR을 통해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랑 또 그게 어떤 그 전염 경로로서 작용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 면세점과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세점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알려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동선상에 지점 공개하는 그 기준을 이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된 곳을 말씀으로 알려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여기서 이 면세점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분들을 좀 분류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그 부분은 또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질문 주십시오. 박지현 기자입니다. 그 15번째 환자가 지금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여서 감염된 것처럼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근데 4번 환자 같은 경우는 20일 입국하실 당시에는 음주상 상태였다고 전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21일부터 증상이 발현됐다고 하셨는데 15번 환자가 4번째 환자랑 같은 비행기에서 감염이 됐다면 혹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닌지, 그리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5번 환자분은 4번 환자의 기내 접촉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번하고 8번이 이제 같은 비행기로 이용해서 입국하셨는데 이분들은 비행기에서의 노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우한에 체류하실 때 한국관 더 플레이스라는 그런 곳에서 같이 그 근무를 하셨던 분이어서 어디서 노출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4번 환자도 같이 근무하시던 15번 환자와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제가 지금 저쪽에서 질문하는 게 또렷하게 들리질 않아서요. 그 15번 환자랑
있었던 분인가요? 그 7번이나 8번 이외에 15번이나 14번. 7번하고 8번은 같이 근무를 했는데 4번하고 15번이 같이 근무한 거는 아닌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접촉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비행기에서만 접촉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15번 환자분은 접촉자이긴 하지만 이분도 또 우한시에서 체류하셨던 우한시에서의 노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확진이 됐지만 이분의 감염 경로가 기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인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노출원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볼 거냐에 대해서는 15번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역학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시아경제 한결의 기자님 순서로 질문 주십시오. 예, 그 먼저 맨 처음에 발표하실 때 8번 환자, 접촉자 67명이 나왔는데 자료에 72명으로 있어서 이거 좀 어떤 게 맞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스 여기는 그러면은 우한에서 입국해서 우한 그 15명 중에서 8명이 이제 우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인데 나머지는 이제 분명히 있었지 않은데 이 플레이스하고 관계된 환자분들이 그래서 몇 명이라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따로 뭐 군대에서 우리 당국이 다들 현장조사를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한국관 더 플레이스하고 관련된 환자분은 3번, 7번, 8번, 15번 이렇게 4명이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우한시 총영사관을 통해서 이 상인회하고 그 접촉을 했는데요. 상인회에서는 50여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현황을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영사관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 추적하고 검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2페이지 접촉자는 그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7명이 아니라 72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8번 환자의 1월 30일 날 그 다녀간 원광대 병원은 군산이 아니라 익산 소재입니다. 이 부분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자 통해서 다시 제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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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말씀 부탁드려요. 7번 10번 환자 여자 아니라 남자 맞는 거죠? 예. 지금 5페이지에 있는 7번 환자 여자분 아닌 남성분입니다. 이것도 정정드립니다. 그 바로 전에 오기는. 바로 전요? 네. 그 저희 6페이지에 8번 환자의 1월 30일 원광대 병원이 소재지가 군산이 아닌 익산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10번 환자 54세인가요? 43세인가요?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정된 내용들은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당산에서 한 분 더 받고 또 세종에서 3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박사님입니다. 한 3개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12번 환자 동선 관련해서요. 보면은 20일에 귀국하셔서 22일에 약국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23일, 25일, 28일 병원을 3번을 가셨어요. 근데 그럼 처음 약국 가셨을 때, 그 다음에 3번의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셨을 때, 그리고 30일에 다시 보건소를 가셨을 때 증상이 각각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2번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일본 확진을 접촉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 경로가 확실히 그 부분인지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처음에 중국 국적이면서 중국 정부에게만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게 공조 체계의 변화가 좀 있는지 일본 정부에서 예를 들어 중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알려줄 수 있는 변화하는 지점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를 이제 일반 독감에 견줘서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다른 나라 통계 보면 완치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던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완치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환자 동선은 좀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꾸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다른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2번 24시간 간격에 2번의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면 일단은 격리를 해제하는 그런 기준으로 현재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퇴원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사율에 대해서는 독감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도 그 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유행이 진행되면서 더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에 비해서는 낮고 그러니까 메르스가 한 30% 그리고 사스가 한 10% 정도의 치사율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는 아직까지는 4,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공조 체계는 저희가 이제 그런 국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출국한 국가에서 그 정보를 모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다 똑같이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면 국적뿐만이 아니라 그 출국한 국가에도 좀 동시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연락 체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그런 원칙으로 접촉자 통보를 해줘야 당장의 그런 현안 조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선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료기관이나 약국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 증상이 어떠냐고 질문 주셨었는데요. 일단 이분은 1월 20일 날 증상 발생하신 걸로 말씀하고 계시고 주 증상은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이렇게 뚜렷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로는 1월 20일부터 근육통 증상이 시작됐다. 이 이후로 사실 좀 비슷한 증상들이 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23일 날의 양상 말씀하신 거는 근육통인데 좀 찌르는 듯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호흡기 증상이나 뭐 감기나 호흡기 감염 이런 증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체온이 이제 37.5도로 측정됐고요. 이런 정도의 증상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부천 순천향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와 진료가 검사와 확진이 진행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세종에서 기자님 한 3분 정도 질문 답변 받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네, 저 헤럴드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14번 환자는 그러면 12번 환자에서 감염된 걸로 보면 되는지 그러면 3차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3차 감염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10번, 11번 외에 14번까지로 포함시키면 되는 건지 여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위기 공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리거나 아니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2차냐 3차냐에 대한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어쨌든 확진 환자의 가족이니까 그런 의미로는 2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일본 환자가 초기 지표 환자였다고 하면 일본 환자가 이 12번 환자를 감염시켰고 12번 환자가 또 가족을 감염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몇 차냐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수는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일단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 두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죠. 예, 그 부분은 오늘 또 논의를 하고 아마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오후에 브리핑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산에서
기자님 그리고 기자님 또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동선 관련해서도 조선일보의 정석으로 갑니다. 아까 동선 관련해서도 밀접 접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공개 여부를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밀접 접촉자의 기준으로 지금 질본이 판단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WHO에서도 1월 29일 날 그 관련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춘가 전. 예. 사실 그 접촉자의 기준은 WHO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각 국가마다 또는 기관마다 서로 좀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좀 세워서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그 15년도 메르스 유행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명확한 숫자로만 그 제시되는 기준이 계속 또 다른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어떤 정도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느냐,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였느냐, 또 그러면서도 마스크를 썼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접촉자들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느냐, 또는 오픈된 뭐 공간이냐, 폐쇄된 공간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관련 퀘스천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이 있는 건데 공개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준이 없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그 명시적인 기준은 지침에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m, 2m 15분, 2m 5분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거를 이제 밑에서 조사하는 조사관들은 그걸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지침 자체는 그런 밀접 접촉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그거를 적용할 때는 그 환자의 감염 상태, 감염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노출된 거리, 또 노출된 시간, 또 노출된 장소의 어떤 그 특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큰 기준, 큰 지침을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침이 세부적이지 않다는 건 뭐 2m, 1시간, 15분 이런 그 수치로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지침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정확한 문구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기자님 질문.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우한국제 패션센터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좀 궁금해요. 패션몰인 건지 아니면 뭐 예컨대 첫 발원지였던 우한 해산물 시장이랑 되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격리자가 자가격리하는 격리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좀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고요. 지금 검역법에는 병원에 대한 보상 조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가격리 중인 이 개인에 대한 개인의 생계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조치나 지원책 같은 건 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긴급 그 생활에 대한 지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더 플레이스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국제 한정제라는 데에 위치한 그런 그 우한 국제 패션 센터에 있는 그 쇼핑몰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총영사관하고 같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더 그 세부적인 정보가 확인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우리 곽진 조사관. 예, 그 더 플레이스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그 의류나 액세서리를 주로 판매하는 곳이고 그 패션몰 같은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종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류나 액세서리 위주의 매장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금류나 야생동물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추가 자료 통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당산으로 가서 순서대로 TV조선, 국민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이렇게 세 분 정도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신원영입니다. 그 자가 격리할 때 그 긴급 생활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분들이 혹시나 그 밖으로 만약에라도 나가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거를 감시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자가격리 때는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이용 시설이 방역하고 소독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감염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역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지금 보면 어떤 곳들은 아예 폐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곳들은 영업을 다시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원칙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거는 일단 시군구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24시간 거기에 누가 전담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방법은 지자체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가격리자에게 안내하는 수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가지고서 주로 개인위생에 대한 거 하루에 2번 온도 체크해서 발열에 대한 감시를 하고 증상에 대한 거와 그리고 뭐 폐기물에 대한 관리라거나 뭐 방을 어떻게 썰애거나 하는 그런 그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그런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 재개 그 소독에 대해서는 아마 장소나 소독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소독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독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국민일보 김영선인데요. 좀 너무 여러 개라서 좀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그 12번 환자 같은 경우 어제 김수현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본에서 들어왔어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여행력이 다 아마 전범이 됐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의료기관 가도 다 그냥 통과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최근 14일 동안 중국을 아예 다녀오신 적이 없는지 그거 한 가지랑 그리고 아까 그 발열이나 기침 없고 근육통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근육통만 있어도 신종 코로나의 증상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사례정의가 좀 바뀔 여지가 있는 건지랑 그다음에 그분의 가족이 한번 확진됐는데 그분의 아내분이 맞는지 그거랑 그리고 그분이 중구 소재 음식점, 강릉 소재 음식점, 커피숍 이런 것들을 가셨는데 원래 밀접 접촉자 나오는 곳을 상호명 공개하신다고 했잖아요. 최근 같이 먹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여기 상호명은 왜 공개를 안 하시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그 외국인 전수조사요. 국내 체류 소재 파악하신다는 분 그 300여 명 그분들 중에 조사가 몇 명 완료됐는지 조사된 분들이 있는지랑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패션관이랑 연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열거하실 때 3번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때 예전에 역학조사 때 자기 직업이 옷감 만지는 거라고 그렇게 뭐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까 공장님께서 말씀하신 패션관이랑 연관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곳이 야생동물 없는 것입니까? 사람과 전파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12번 환자인 경우에는 중국을 다녀오시지 않고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계속 국내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입국 경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바로 입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국적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진료를 하실 수 있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그 중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입국하셨고 또 그리고 증상 자체가 호흡기 증상보다는 근육통 증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의무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여행하진 않으셨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셨다는 것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에 대해서는 뭐 인후통이라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언제를 그 코로나 감염증의 발병 시간으로 볼 거냐도 굉장히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증상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넓게 잡아서 근육통을 시작으로 잡아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언제가 발병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전문가들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례 정의에 대해서는 계속 그 역학적인 상황과 또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사례 정의는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바로 사례 정의는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배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상호명 공개는 저희가 이제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서 노출이 어느 정도 있는 장소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본 원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에 대한 그 접촉자에 대한 분류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아마 내일은 좀 더 추가된 그런 상호명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가 아니라 조사 중인 것도 있고 또 발생하지 않은 그런 그 동선들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확인되는 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세부적인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가져오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환자분도 그때 저희가 그 의료 관련 업을 하신다라고 그때 한번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이 더 플레이스로 동일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한 그런 공간들은 좀 다르지만 더 플레이스하고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플레이스에 어느 정도의 그런 한인들이 있었는지는 총영사관하고 또 한인의 도움을 받아서 추적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노출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는 그 나머지 분들이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초발 환자나 그 지표 환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굉장히 여기가 이제 한국인들만 근무하는 데가 아니라 당연히 굉장히 많은 그런 중국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현지인들하고의 노출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선 관련 자료는 저희가 발표하는 11시 기준 시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되는 내용을 또 업데이트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자님. 예, 저 한국일보 김준호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사례정의 경우에 WHO는 지난달 31일부로 중국 전역으로 이제 지역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질문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역의 호흡기 감염자에 대해서 의심 환자로 봐야 된다라고 사례정의를 확대한 다음에 기타 의사가 이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의심 환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증상에 대해서도 좀 설사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열어놨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례전에 변경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례정의에 안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입국자는 보건소에 가서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아니면 거기서도 의사가 재량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의협에서 어제 주장하기로는 밀접 접촉자의 기준을 낮추고 또 공개를 해서 정확한 수치, 아까 수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수치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자가격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수준을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된다. 그 공개 부분은 WHO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이 그 관리가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례 정의는 이제 WHO나 세계 각국이 본인들 국가의 어떤 역학적인 상황이나 위험이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사례 정의들이 국가별로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CDC의 사례 정의는 아직까지도 우한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씩은 사례 정의가 달라서 저희도 2번에 걸쳐서 사례 정의를 바꿨고요. 1월 28일 날 사례 정의를 바꾸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되 이제 폐렴의 증상으로 일단은 폐렴의 증상으로 사례 정의를 정해서 지금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정의는 이제 좀 더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례 정의를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검토가 끝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신규 감염병이다 보니까 검사법에 대한 게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확진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검사를 관리를 해오고 있었고요. 2월 1일부터는 이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시작을 했고 2월 5일부터는 민간검사 의료기관이 검사를 가능하게끔 지금 시약에 대한 식약처 허가와 또 개발과 보험에 대한 적용을 같이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5일이 되면은 좀 더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넓혀서 광범위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밀접과 일상을 나눠서 또 접근을 하는 것들이 그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또 위험도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아마 통합해서 관리하고 좀 더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자가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안을 잡고 있고요. 아마 종합적인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지침에 대한 건데 그 어떤 상황인 경우가 밀접 접촉자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시나 아니면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종에서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추가로 없으면 당산에 있는 기자님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중앙일보 JTBC 기자님 순서로 말씀 주십시오. 네, 저 중앙일보 이에스더입니다. 12번째 확진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분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항공편을 어떤 항공편으로 왔는지 편명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강릉을 이동해서 이렇게 어느새 동선을 보면 여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이분이 또 직업이 가이드이다 보니 가이드를 하신 건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번째 환자 부인은 밀접 접촉 이후 감염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랑 학생 계약을 했는지 이 학생이 등교를 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부분 곽진 팀장 말씀할 내용 있습니다. 네, 이분 입국하실 때 이용하셨던 항공편은 오사카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제주항공 7C1381 편이었고요. 이분 동선 많은 지역을 다니셨는데 국내에서의 이동은 다 개인적인 목적의 이동이었고 가이드와 같은 관광 안내는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딸은 그 어저께 이분이 확인이 되면서 확진되는 순간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나 검사 여부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추가로만 말씀드리면 오전까지 확인된 걸로는 따님분은 그냥 무증상 상태였습니다. 따님분은 증상이 없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네, 그럼 다음 JTBC 기자님. 네, JTBC 대한민국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아까 무증상 감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독일에서는 증상 없던 중국인 여성이 독일 방문 후에 증상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 사례가 이야기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무증상 감염이 질본에서 보시기에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게 우리 방역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례적인 확대 검토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도 사실 의심 환자가 많이 넘쳐서 그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의료진 과부하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사례 정의를 확대하게 되면 증상이 좀 경미하신 분들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아니라 다른 병상에 입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계신지 무증상 감염과 병원 간 역할 분담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증상 감염에 대한 거는 저희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더 정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증상 시에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주로 환자를 그 감시하고 발견하는 데는 증상이 시작이 돼서 병원을 가게 되고 병원에서 의심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그런 걸로 방역 대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증상기에 감염력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그 환자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접촉자 조사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정의가 확대가 됐을 때 격리병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지정 격리병상 이외에 다른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기관 또 공공병원들의 그런 그 격리병상 그 병상들을 좀 더 격리병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증상이 경미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나 아니면 이런 경우를 엄격하게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주로 공공병원 중심의 그리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그런 병원의 자원들을 현재 더 추가로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에서 TV조선 기자님 마지막 질의 있다고 들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그 아까 12번 확진자 딸이 지금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자가 격리 전에는 혹시 등교를 했는지 그리고 그럼 이게 지금 초등학생인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지금 입원을 한 상태잖아요. 초등학생이 집에 혼자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혹시 보호자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그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세부 내용까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양해를 드리고요. 학교 관련된 거는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종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네. 예. 두 분 있으십니다. 네. 자, 조선일보의 정수구입니다.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 12번 확진 환자의 경우에 그 14번 가족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부터는 이게 2차 감염인지 3차 감염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 14가 된 게 3차인지 아니면 또 다른 2차인지 지금 우리가 역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발병 일시나 노출 일시 이런 거를 따져봐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환자들 간의 그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또 일본의 확진 환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그런 감염 경로나 뭐 차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의. 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5번 환자 접촉자분은 그럼 33명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됐는데도 접촉자가 45명이나 나왔는데 5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33명밖에 안 나온다는 게 좀 약간 애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영화관 같은 경우도 그 6번 환자가 이제 10번 환자랑 11번 환자를 전염시킬 때 무증상일 때 전염을 시키신 것 같은데 좀
영화관에 가셨던 분들은 그러면 아예 접촉자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일상 접촉자랑 밀접 접촉자를 분리해 관리하기보다는 같이 관리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접촉자는 전원 다 자가격리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접촉자 전원 그러니까 일상 밀접 상관없이 다 자가격리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1번 환자는 접촉자 숫자가 40명이 넘었던 거는 기내 접촉자를 앞뒤 열 7열에 대한 좌석에 앉으신 분들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노출보다는 기내 노출 숫자가 많았던 거고요. 5번 환자는 이제 입국 후에 발병한 거기 때문에 기내 접촉자는 없이 지역사회 전파로 확인된 숫자여서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병 전에 일단은 노출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시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저희가 무증상 감염 또는 뭐 잠복기의 감염, 경증 감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정보들이 모이고 판단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지금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하고요. 일상 접촉자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변경되지는 않아서 능동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접촉자분이 총 68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이고 일상 접촉자가 몇 명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 밤 사이에 또 3명의 확진 환자가 생기면서 이제 지금 즉각 대응팀이나 뭐 여러 개 시도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정보를 좀 취합하면서 세밀하게 정보를 좀 정리를 못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에 대해서는 네. 저 CBS 김민재인데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14번 확진자의 차수는 뭐 일본에서 어떻게 그렇지만 그 14번 확진자가 일본의 확진자와는 접촉을 그럼 안 하고 이 12번 가족과만 접촉을 한 거예요. 일본에 출국하거나 그러진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수만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가족에게서 접촉된 건 확실한 건지. 그러니까 12번 환자로부터 접촉한 거는 맞는 거고요. 두 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일본에서의 노출이 있었냐 그런 질문이신 건가요? 이분은 그냥 국내에서 가족 12번으로부터의 전파로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저도 간단한 건데 12번 환자 발병일은 언제로 보고 계신지 해서요. 자료 있으면 곽진 팀장. 예, 1월 20일입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면 이상 브리핑 마쳐도 되겠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저 도와해본 문제인데요. 12번 환자 접촉 때문에 일본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주실 수 있나 궁금한데 일본 환자는 언제 어디서 몇 번째를 보고 싶은고 12번 환자분은 가이드라도 만나신 건지 아니면 지인이라서 만나신 건지 이런 정보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확진 환자의 일본에서의 접촉자에 대한 정보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기본 정보는 받아서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번, 14번 추가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체류하실 때 일본인 확진 환자하고 접촉을 한 건 확인이 됐는데 그 일본인 환자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